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네, 오스코텍 네, 얼마에 사셨어요? 27,600원입니다. 네,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20%입니다. 20%. 지금 네.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아니요,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아, 2달. 2달 됐는데 지금 계속 제자리 왔다 갔다 해서 좀 답답하실 것도 같고,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거를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들고 가야 할지 네. 궁금합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보셨는데요? 네? 기간은 애초에 좀 정하고 들어가신 게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 추천받고.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단해 드릴게요. 끊지 마세요. 네. 네. 이 종목은 이광우 전문가님 봐주시죠. 일단 오스코텍은 손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사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좀 시장에 소외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스코텍 정도는 그래도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가장 큰 연결고리는 이 유한양행과 같이 이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와서는 이 폐암 치료제가 기술 수출까지도 했었고요. 그래서 결과물도 이제 내놓았고 기술 수출에 대한 이익 전환도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코오롱 티슈진이라든지 뭐 이와 같은 내용들은 크게 우려되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이미 좀 이 부분 기술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기간을 보면은 2017년도와 2018년도 때 어느 정도 좀 성장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추가적으로 이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으로 보여질 때거든요.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 실적 전환이 기술 수출에 대한 매출이 잡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폐암 치료제뿐만 아니라 유한양행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신약 라인들이 더 늘어날 것인데 그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된다라면은 이 높이도 더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사실 주가에 대한 밴드가 지난 2017년도 때보다 가격 단가가 대략 한 그래도 3배 이상 올라와 있는데 하단에 보시면은 제가 이 지표를 보여놨습니다. 이 빨간색 표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외국인의 수급 동향인데 최근에 주가가 3배 이상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본다면 조금 더 가치 있게 들고 가셔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냥 단순 시세 차익으로만 본다란다면요, 우선은 3만 원대에서는 좀 차익을 끊어줄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신약 개발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발표될지는 시간의 기약이 없기 때문인데, 근데 저는 기다려서 3만 원대까지 올라온 거에는 크게 의심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유한행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은 우리나라 현존에 있는 기업들 이 제약 회사들 중에서 가장 상품이 많고 가장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고정적인 제품이 있다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굳이 투자를 하지 않아도 지금 나와 있는 현존에 있는 약으로만으로도 기업 매출이 안정적으로 커지는 그리고 전체 제약사들 중에서 1조 매출을 달성한 기업은 유한양행이 최초였고 유한양행을 따라서 다른 제약사에 대한 기준이 잡혀지기 때문에 근데 유한양행이 올해 특히 2019년도에 달라진 게 있다라면은 그렇게 안정적인 기업이요. 올해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어요. 이거는 그동안에 R&D 투자를 별로 안 했었는데 이번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항암제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 파트너를 오스코텍이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스코텍이 미래 성장 가치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만 원대까지 올라오는 것도 크게 우려되지는 않고 조금 더 긴 호흡을 두고 가신다면 그 이상도 보셔도 좋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이 되셨어요? 여보세요? 네, 더 들고 네,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전문가님한테 한마디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그 오스코텍 그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그랬더니 지금 임상 실험하고 있는 게 2020년까지
진행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종목을 받은 전문가님한테 했더니, 네. 너무 길게 가져갈 수 없다고, 아, 27,000, 한 200~300원에 매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3만 원대 목표가를 둔다면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우선은 최근에 와서 그래도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제약주들 보시면요.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이에요. 동아 ST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악재가 많은데 동아 ST가 반등을 좀 한 번 했죠. 실적이 좋아서 반등을 좀 했거든요. 오스코텍도 이번에 실적이 좀 전환이 되면서 반등을 같이 했어요. 다만 코롱 티슈진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와 같은 이 좀 굵직한 기업들의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선 자체가 제약바이오세타에 관심을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제약바이오세타에 대한 이 모멘텀은 각자 신약 개발이라든지 각자의 성과에 따라서 종목을 평가하게 되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주요 메이저 회사들에 대한 분위기에 따라서 동반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런 동반적인 움직임이 나올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당장은 시간을 좀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 밖에 제약바이오세타에 대한 학습 효과가 나오게 되면은 언제든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세타에 대한 움직임은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는 시기가 된다면 제약바이오세타가 같이 올라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수에 대한 움직임이 좀 둔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오스코텍에 대해서 손실 구간에서 손실을 보고 싶지 않다. 손실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좀 기다리면은 매수가 회복은 물론이고 좀 수익을 본다라면은 1차적으로는 3만 원대까지 보셔도 좋다. 왜냐면은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박스권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3만 원대 보시고요. 만약에 미래 가치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하고자 한다. 유한양행과 함께 성과를 한번 더 보겠다. 하신다라면은 저는 3만 5천 원대까지 또 단계적으로 높여가셔도 좋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성우 투자하시기 네.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 수 없을까요? 네. 어떤 그럼 질문이세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가능한 건지. 추가 매수 저희 간략하게만 살펴볼게요. 추가 네. 매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비중 20%이신데요. 네. 지금 제약바이오를 잘 안 보는 시장이에요. 근데 20% 정도면은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추가 매수 가능한 겁니까? 네, 이대로 들고 가세요. 네, 보유 의견 나왔습니다. 참고하세요. 추가 네. 매수해도 된답니까? 추가 매수는 요즘에 제약바이오 안 보는 시장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으니까 추가 매수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럼 한마디만 더 들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간략하게만 볼게요. 네. 네, 여보세요? 네. 네, 그럼 손절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네. 네, 저는 손절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 같고요. 정말 근데 불안하다 싶으면요. 25,000원 딱 잡고 대응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시청자님 불안한 마음에 계속 좀 확인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 회사에도 전화를 해보시고 이렇게 적극적인 마음이라면 충분히 또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오스코텍 첫 번째 종목으로 봐드렸습니다.